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오늘은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액티브엑스가 요즘에는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뭐 은행 사이트라든지 정부 사이트에서는 액티브엑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유튜브에서 액티브엑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액티브엑스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좀 찾기가 어렵고 대부분은 액티브엑스가 아주 불편함을 준다라는 내용들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액티브엑스가 어떤 건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 액티브엑스를 설명하려면 좀 시계의 태엽을 뒤로 많이 돌려서 1990년대로 가야 하는데요. 윈도우즈가 그 나왔던 1995년도쯤으로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가 나왔던 1995년도에 DLL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DLL이라는 말도 이제 액티브엑스하고 좀 유사한 단어인데 많이 쓰는 단어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DLL 파일이 없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올 때 DLL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DLL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이 DLL이라는 기술이 이제 그 문서에 들어가는 그 OLE라는 기술로 이렇게 또 응용이 되고 이 OLE라는 기술이 이제 웹 페이지 도큐멘트 오브젝트에 이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액티브엑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쭉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DLL은 다이내믹 링크드 라이브러리라는 뜻인데요. 요걸 설명하려면 그 라이브러리가 뭔지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컴퓨터 역사 강의 중에도 이제 50년대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라이브러리가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애니악 컴퓨터 이후에 이제 폰 노이만 폰 노이만 구조의 컴퓨터들이 나옵니다. 이게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의 컴퓨터들이 나오는데 그 컴퓨터 중에서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컴퓨터가 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프로그램을 천공 카드나 천공 테이프로 메모리에 이렇게 올려서 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주 쓰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부분은 매번 천공 카드에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천공 테이프 같은 곳에 두루마리 천공 테이프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 로직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다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올릴 때 자주 쓰는 그 로직의 테이프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썼던 걸 다시 재활용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 어, 자주 쓰는 그 모듈을 이제 서버 루틴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고요. 이런 서버 루틴, 뭐 메인 루틴 말고 이제 이렇게 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재사용하는 루틴들을 서브 루틴이라고 했고 이 서브 루틴들을 보관해 두었던 그 캐비넷을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보관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죠. 이런 게 최초의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었고 이 라이브러리 그 개념이 이제 C 언어 같은 것에도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도스 시절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던 걸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목적 파일을 만들고 이 목적 그 우리가 사용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 파일과 이 목적 파일을 서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한 뒤에 이 결합시키는 작업을 해주는 걸 이제 링커를 이용해서 링킹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링킹을 해서 생성된 파일이 실행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 실행 파일이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이 실행 가능한 파일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행되면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 안에는 실행 파일에 있던 내용이 이제 메모리에 카피해서 올라가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 안에는 우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과 그 사용했던 라이브러리의 소스 코드가 함께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도스 시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던 부분을 이제 윈도우즈 9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DLL이라는 개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윈도우 3.0에서도 그렇게 개념을 갖고 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3.0은 자세히 모르니까 9호 때 3.0부터도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호를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9호에서는 이제 이런 실행 파일 자체들의 내부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를 실행되는 시점에서 링크 시키는, 즉 동적인 거죠. 이전에는 정적으로 실행 파일 내부에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었다면 윈도우 9호부터는 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카피되어 올라가서 프로세스로 바뀌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전에는 그 프로세스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 라이브러리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때 그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서 합쳐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즉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 파일이 분리되어 있고, 실행되는 시점에 두 개가 합쳐져서 프로세스로 돼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다이내믹 링킹이 되겠고, 이 다이내믹 링크드 하는 라이브러리가 DLL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이 DLL 파일이 없을 때는 DLL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실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DLL 파일을 실행하는 시점에서 읽어서 링크를 시켜야 되는데, 파일이 없으니까 찾을 수 없다고 에러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실행하는 시점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읽어드리는 이 개념이 DLL 파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행하는 시점에 파일을 읽어드리는 이런 DLL 파일을 이제 그 문서에도 삽입시키고 싶은 기술이 이제 OLE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전에 윈도우즈 3.0에서는 이제 DD라고 다이내믹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클립보드를 통한 데이터 교환, 동적인 데이터 교환을 DD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었죠. 도스에서는 없던 개념인데요. 이런 DD 복사 붙여넣기 개념 말고 OLE라는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링키드, 아마 인베디드 이런 개념인데, 오브젝트의 링크를 아예 문서에 인베딩하는 그런 기술의 개념이 윈도우 9호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윈도우 9호를 깔면 이제 그 MS 워드가 아닌 좀 MS 워드보다 하이 개념의 이제 워드패드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워드패드의 문서 안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것을 이제 삽입해서 MDI 파일 같은 음악 파일을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가 들어간다든지, 엑셀 문서를 이렇게 넣는다든지, 그림판에 있는 그 개체를 넣어서 그림을 이렇게 거기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OLE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었는데요. 제가 DLL을 설명하고 바로 OLE로 넘어갔는데, DLL을 앞에 설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회사 로고를 이렇게 어떻게 삽입을 했는데, DD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판에 있는 그림을 복사해서 워드패드에 붙여넣기를 하면 100개의 만약에 페이지마다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100개를 그려놨는데, 이 로고가 변경이 된다 했을 때는
100개의 로고들을 또 다 지워서 다시 100번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OLE 기술로 이 회사 로고를 삽입을 한 경우라면 하나의 하나의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그림판을 불러들이고 그 그림판에서 마크를 수정하고 저장을 하면 이 100개들이 다 동시에 수정되는 그런 개념의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워드패드라는 이 컨테이너 안에 그림판이나 엑셀 같은 또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이런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들이 인베디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용자 그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DLL의 응용입니다. DLL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서 라이브러리가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이 개념의 이 라이브러리가 단지 어떤 소스 코드로 되어 있는 함수들의 집합뿐만 아니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라이브러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실행 파일 프로그램 말고 그 미디어 플레이어의 기능들을 그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 이 집합체 컴포넌트 오브젝트를 DLL 파일처럼 실행 파일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프로세스에 합체하듯이 이 워드패드라는 그 실행 파일 프로그램이 그 해당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뭐 그림판, 엑셀 같은 것의 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DLL 파일 또는 OCX라는 그 학생들을 가진 파일을 실행 파일에 합체를 시킨 다음에 이 UI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가 실행 파일에 합치됐기 때문에 그 객체로서 콤 기술인데요.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인데 이 객체로서 그 실행 파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불러들이듯이 그 OCX 파일을 자기 실행 파일의 구성 요소로서 이 컴포넌트 내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OLE 기술을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에 사용하면 그 부분을 이제 액티브X라고 불렀던 거죠. 그 웹 브라우저는 이제 DOM이라고 해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이 태그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HTML, 뭐 body 이런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엘리멘트들이 되겠죠. 그 HTML을 구성하는 도큐멘트를 구성하는 이 엘리멘트들은 오브젝트화되고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제 그 attribute라고 하는 프로퍼티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높이, 뭐 너비, 뭐 이런 속성도 있을 수 있고 이 오브젝트 태그 같으면 이제 해당 그 UI를 갖고 있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삽입했다 그러면 그 UI를 갖고 있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뭐 플레이라든지 뭐 오픈이라든지 이런 그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메소드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풍부한 웹 환경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는데 뭐 플래시라든지 이런 대표적으로 또 뭐 퀵타임 플레이어라든지 뭐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액티브엑스들이 활용됐고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저희 스프레드시트 같은 액티브엑스들을 또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 시트 그리드 같은 데서 대용량의 이런 자료들도 굉장히 빠르고 또 풍부하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빠른 반응성과 풍부한 표현력 그리고 뭐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게 이제 액티브엑스에 대한 이제 정의들이 되겠고요. 뭐 제가 나름 알고 있는 제 나름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이 좀 중언부언이긴 했는데요. 어, 이 액티브엑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과 합체되어 있는 프로세서 안에서 합체되어 있는 실행 가능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고 있으면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그 운영 체제 내에서 프로세스 관리가 되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때는 이제 CPU가 하나의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을 시켜 나가는 그런 대상입니다. 즉 이 프로세스는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운영 체제에서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API들을 이용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이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API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파일을 읽을 수도 있고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중이어서 파일을 읽고 쓰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액티브엑스도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실행되고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샌드박스 모델이 적용되어서 물론 이 웹브라우저 프로세서 안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거나 쓸 수 없죠. 근데 이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파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액세스할 수 있다는 뜻이고 파일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시작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곧 악성 코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설치될 때 바로 그냥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설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 설치할 건지 말 건지 물어도 보고 사용자가 판단해서 예, 아니오를 눌러야 되는데 이제 액티브엑스가 항상 흥하던 시절에는 어떤 사이트에 가도 액티브엑스를 설치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를 누르든 뭐 액티브엑스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다양한 보안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엑스에 대한 보안적인 문제들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즈 95나 98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보안 정책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IE도 3, 4, 5, 6, 7, 8, 9, 11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또 윈도우즈 비스타라든지 XP 이후의 비스타라든지 윈도우 7 이렇게 되면 보안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액티브엑스가 잘 설치가 안 되고 뭐 인증스가 있더라도 잘 설치가 안 되고 또 각종 보안 백신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액티브엑스가 실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액티브엑스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액티브엑스 XP 시절까지 잘 작동하던 그 액티브엑스들이 비스타나 윈도우 7이 되면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문제에 굉장히 곤란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행 파일이 실행될 때 그 DLL 파일과 실행 파일이 합쳐져서 프로세스가 되는데요. 이 DLL 파일, 다이내믹 링크드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렇게 이제 로드하는 과정에서 레지스트리의 값을 읽어서 그 파일을 로드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윈도우 9가 나오면서 이제 레지스트리라는 이 저장소가 되겠죠. 등기소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저장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마다 그 파일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만약에 실행 파일 안에 그 DLL 파일의 위치를 기술했다고 치면 그 DLL 파일이 어떤 컴퓨터에서는 C 드라이브에 윈도우즈가 설치됐을 수도 있지만 D 드라이브에 깔릴 수도 있고 E 드라이브에 설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경로가 달라지고 또 설치하는 경로 위치도 다를 수도 있고 또 DLL 파일 위치 같은 게 서로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완전히 뭐 C 밑에 뭐 윈도우즈 밑에 어디 밑에 시스템 32 밑에 abc.dll 이렇게 딱 박아두면 PC가 바뀌면은 이제 그 내용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DLL 파일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물론 이름과 또 이게 굉장히 긴 사람이 식별하기 좀 어려운 ID 같은 값도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abc. 뭐 xyz 이런 식별 가능한 이름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이름과 이 ID 형태로 오브젝트 태그를 아마 그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해 보셨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름하고 이 ID 형태로 읽어드리게 하고 이 PC 그마다 그 DLL 위치는 레지스트리에 기록을 해놓는 거죠. DLL이 설치될 때. 그래서 나는 abc.xyz DLL인데 이 컴퓨터는 Z 드라이브에 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폴더에 뭐 abc.dll로 저장돼 있어라고 레지스트리에 기록을 해 두는 거죠. DLL 파일을 그 알리지 asm32.exe 파일로 이렇게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레지스트리에 그 값을 기록을 해두면 레지스트리에 단지 어떤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값에 그냥 뭐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면 내 이름은 어떻고 아이디는 어떻고 설치된 패스는 어떻다 정도가 기록되는 거죠 레지스트리에. 그리고 그 레지스트리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이 DLL 파일이 프로세스랑 결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레지스트리에 값이 없으면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웹브라우저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DLL 파일이 없겠죠. 보통은 이제 액티브엑스는 그 액티브엑스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설치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액티브엑스들이 이제 삭제되거나 지워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레지스트리에는 또 그 값이 제대로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사용하는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잘못된 형태로 삭제되거나 레지스트리 등록값하고 이 실제 파일 값들이 다 꼬여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수동으로 잡아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레지스트리에 해당 액티브엑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좀 특정 폴더에 그 액티브엑스 파일들을 잘 위치시키고 레지스트리에 다시 그 값을 등록시켜주면 웹브라우저가 실행될 때 문제없이 그 액티브엑스를 읽어드려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설치 이슈 같은 경우에도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권한 문제를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치 위치 같은 경우 보통 아까 뭐 시스템 폴더라든지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 같은 경우에는 권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파일을 설치할 수 없지만 권한이 자유로운 폴더들이 있거든요. 사용자 폴더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일을 편안하게 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 DLL 파일을 위치시켜 가지고 레지스트리의 값을 등록해 두면 또 웹브라우저가 실행시켜서 바탕화면에 있는 DLL이라도 액티브엑스라도 또 잘 포함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동 설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액티브엑스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은 뭐 액티브엑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액티브엑스가 뭔지 뭐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들 한번 이렇게 방송 찍어 봤는데요. 댓글에 좀 틀린 부분은 좀 지적해 주시고 또 추가적인 정보도 많이 주시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